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취업 요정이죠. 상큼발랄의 아이콘 신세미 캐스터의 채용 정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무팀과 감염관리팀에서 별정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무팀의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감염관리팀에서 일할 간호사의 경우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일까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시장 조사 연구, 미래경영 컨설팅, 그리고 회계 분야에서 전문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연령과 어학 등은 제한이 없지만 9월 중에 즉시 근무가 가능한 분야여야 합니다. 분야별 자세한 모집사항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생명과학과 분류, 생태를 담당할 연수연구직 라급과 화학물질 분석과 특수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를 담당할 연수연구직 마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급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다르니까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형 뉴딜 일자리인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사업지원단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여성정책 연구 분야에서 모집 중이고요. 모집 기간은 8월 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스타트업 소식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아바엔젤클럽 김종태 회장님 1부에 이어 자리해 주셨고요. 또 제휴합시다 조종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일단 김종태 회장님 지난 목요일에는 취업에 보인다에서 소개했던 투자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하던데 잘 진행이 됐나요? 네, 저희 코리아 엔젤스라고 하는 엔젤 투자자들하고 엑셀러레이터들 52개사가 이제 기관이 모여서 같이 투자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매달 한 번씩 발표 행사를 합니다. 지난달에도 11개 업체, 12개 업체가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두세 개 업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엔젤 클럽들,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이제 저희가 쭉 발표하는 업체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현장에 참석도 하고요. 근데 막상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발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아이디어마루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아이디어마루에 코리아 엔젤스 투자 퍼레이드 신청 게시판이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매달 이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 퍼레이드 행사에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시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라고 이제 궁금해하시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우선은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전 세계 동시 발표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발표 끝난 이후에 촬영된 동영상이 편집이 돼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이벤트가 한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하는 장면들이 계속 투자자들과 또 관심 있는 부분들에게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발표하는 현장에서 무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어떤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찾다 보면 눈에 띄어서 투자가 되는, 우연치 않게 또 투자가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하는 행사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달에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 휴가 피크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주 땡겨서 지난주에 했고, 8월 달에는 이제 9월 달에 또 추석 연휴가 또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것 때문에 8월 23일인가 아마 저희가 날짜를 잡고 있을 건데, 그렇게 이제 매달 가능한 좋은 날짜를 선택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용산역에 있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제 공간이 있고요.
그 1층에 한 100여 명 들어가는 피칭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시거나 투자 유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 마루를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엔젤 클럽이나 아니면 행사장에 직접 나오시면 좋은 아이템들을 또 보시고, 그다음에 투자에 관심이 없지만 또 요즘 스타트업의 트렌드, 그다음에 우리 미래 산업들 창업이 어떤 분야로 갈지에 대해서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현장에 나와 보시면 발표하신 아이템들 쭉 보다 보면 미래가 또 이렇게 가겠구나. 또 요즘은 이런 스타트업이 또 많이 창업을 하는구나. 또 이런 게 대세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보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정보 될 것 같네요. 네. 아이디어 마루, 네, 검색어창에 아이디어 마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 제휴합시다 조종욱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역시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제휴합시다의 조정욱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복지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휴합시다입니다. 저희 기업은 기업 제휴 전문 기업으로 수년간 해왔고요. 기업 제휴를 수백 군데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업의 복지 서비스 영역이 열리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복지 서비스를 소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큐레이션해서 네. 그 기업만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휴합시다. 이름 네. 자체가 일단은 하자, 제휴합시다. 철학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오늘도 이제 연합뉴스에 제휴하러 제휴를 하러. 네. 제휴합시다라는 의미를 그 이름을 정할 때 아주 직관적이고 네. 가장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이름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제휴합시다라는 이름을 어느 날 정하게 된 이후부터 다른 분들이 제휴합시다 이름 자체에 너무 임팩트가 있다. 그냥 이름으로 무슨 일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휴하려는 사람들은 그럽시다.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아닐까 모르겠네요.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럼? 제휴 업무는 모든 기업들이 요즘에는 더욱더 원하는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제휴합시다에서 하고 있는 제휴 업무 자체는 제휴 업무 자체를 전적으로 그 기업이 주관하기보다는 우리 기업만의 복지 서비스를 우리 기업만의 제휴 업무를 누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제휴를 대행하는 일을 제휴합시다에서 그렇게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서비스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글로벌 기업의 제휴 네.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글로벌 기업의 제휴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왜 우리 광고 대행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야마다 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왜 제휴 업무만은 제휴 전문 기업이 없지라는 그 질문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제휴합시다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제휴 전문 기업으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다양한 각각의 분야의 제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제휴 전반에 걸친 제휴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회사는 아직 저희 회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스스로에게 또 제휴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럼 진행하고 계신 기업의 제휴나 기업 복지 운영 대행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저희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도청과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제2바다가 주관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소기업들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저희가 수행사로 맡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후원해서 제공을 하는데 전북을 제가 이번에 지사를 내고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근데 전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전주, 남원, 익산, 창원, 그렇죠. 군산 막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마다 복지 서비스를 익산에 있는 기업을 갑자기 전주에 있는 복지 서비스 쓰라고 할 수 없고 또 군산에 있는 기업들을 서울에 있는 복지 서비스 쓰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만의 복지를 맞춤으로 큐레이션해서 정말 우리만의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일을 저희가 이번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또 업무를 하시는 것 같네요. 기업과 기업을 연결한 제휴합시다. 이쯤에서 투자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앞서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저희도 전라북도에서 투자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지난 2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전북 기업 중에 한 10개사 정도를 제가 투자를 이미 해놨거든요. 그 투자한 회사들을 한번 제휴 서비스에 한번 이렇게 넣어서 네. 제휴합시다고 한번 연결해서 너무 좋습니다. 예, 복지 서비스를 네, 받도록 너무 제가 한번 좋습니다. 주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휴합시다 현재 사업 내용으로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제휴 관련된 어떤 수익이 약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휴를 하다 보면 기업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네. 기업에 아주 굉장히 그 깊은 정보까지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이제 커머스 서비스도 생길 거고 네,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저 복지몰이나 뭐 이런 네, 거겠죠. 그다음에 또 그 직원들 복지를 또 뭐 이렇게 연결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정부든 공공 부문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회사나 개인들한테도 일부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지속성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좀 가혹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수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를 보거든요. 그것도 뭐 긴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뭐 3년은 좀 짧을 수도 있겠죠. 한 5년, 6년 그 사이에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이제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하나의 테스트 베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경상북도 아니면 경기도 네네. 뭐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성이 있게 이제 뭔가 보여지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어느 부분은 이제 어느 분들은 IT 업종, 어느 분들은 뭐 농업이나 환경 업종, 어떤 분들은 뭐 에너지 쪽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직접 우리 그 작은 소기업들이나 이제 중소기업들 직원들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제휴도 하고 고용과 관련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 못하겠다 이거보다는 요 그 제휴합시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얼만큼 이렇게 확장성 있는 수익력을 확보해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향후 한 4, 5년 이내에 상장이 됐건 M&A가 됐건 네. 투자자들한테 그 회수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군인 생활도 하셨고 창업도 하고 회사 생활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게 좀 가장 어려웠었나요? 그 어려운 거를 생각하면 네. 글쎄요 어렵다고 생각이 해본 적이 예, 없었나요? 잘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나온 거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없는데 지금 이제 창업이 네 번째 창업이거든요. 네. 네 번째 창업이고, 근데 저는 직업군인으로 오랫동안 군 생활을 또 해왔고, 근데 군 생활 때는 군 생활이 또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 창업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창업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 자체를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다. 그리고 근데 횟수로 회사가 8년 차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시간은 이미 좀 지났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군대가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좀 의외의 답변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 이후에 혹은 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 느끼실 텐데 경영을 하는 어떤 컨디션이 다 부족하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스타트업이 아까 회장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차를 버티느냐, 2년 차, 3년 차를 버티느냐, 또 그 다음에 넘어서 5년 차를 기대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도 만 5년, 6년이 넘었으면서 각각의 연차마다 저희들이 경영에 대한 부족함이 항상 많이 보이거든요. 재정을 균형 있게 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력을 잘 운영하는 거, 또 시기적절하게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부터 시장을 어떻게 확장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가는 부분에 따라서 각각의 요소마다 그 산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어떨 때 가장 기뻤나요? 저희는 뭐 멤버들의 급여가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고 또 중요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전부터 계속 한 두세 명씩 새로 영입을 멤버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멤버들이 같은 비전을 갖고 회사에 같이 합류해서 좋은 기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 이때가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원 구성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휴팀, 제휴 복지팀으로 해서 1팀, 2팀, 3팀이 있고요. 네. 개발팀, 또 디자인팀, 경영지원팀, 복지지원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지금 뭐 함께 일을 할 사람을 또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직자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 있거든요. 좀 네네. 홍보 좀 해주신다면?
제휴합시다는 기업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들이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제휴합시다처럼 복지 전반에 걸친 복지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제휴합시다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휴 업무를 복지와 접목시켜서 국내와 국외 또 해외 시장까지 함께 만들어갈 글로벌한 인재들을 또 함께할 인재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또 저희가 이제 대본엔 적혀 있는데 복지 수준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구직자분들은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어떤 인재를 그럼 원하시나요? 저희는 성실한 인재를 찾고 있고요. 네. 함께 오래 기업을 성장시키고 만들어갈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우리 MC께서 복지가 이제 풍부하다 그러는데 네. 저희도 이제 앞서 너무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막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에게 하는 복지 서비스나 기업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라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5일제를 시행한다든지 저희의 목표는 올해 안에 4일제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월요일 날 오후 출근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도 오후 퇴근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고 근무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제나 근무 시간 단축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워라밸이라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 제휴를 하고 복지 서비스를 세팅하는 거가 저희의 일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를 개선하고 기업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근무 문화, 기업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기업의 기업 문화 개선을 노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휴합시다에 어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제휴합시다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지만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좀 결심,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실제로? 직장 생활을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창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어떠한 그 어마어마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또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 가치, 기업을 만들어가고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철학과 가치를 그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삶을 올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워라밸이 큰 이슈라서 기업 복지에 굉장한 관심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기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어울리는 스타트업이 아닐까 싶은데 지원이나 투자도 꽤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네. 저희는 아직까지는 투자 없이 100% 지분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네. 그 투자를 이제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최근 몇 개월부터 IR을 처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 회사가 첫 해부터 BEP를 넘겨서 계속 한 20-30%씩 매년 성장을 하다가 네. 올해 이제 1, 4분기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한 200%, 300%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분기 매출보다 지금의 월 매출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어느 타이밍에 투자가 들어와서 더 회사의 속도와 또 이 좋은 가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태 회장님이 보고 계신 관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3, 4년 전, 한 2012년도 이때만 해도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했냐면 공공부문, 특히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저희가 배제를 했었어요. 투자하는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그랬냐면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지원을 받거나 뭐 이렇게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걸 기대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대체 그런 것도 못 받으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정부의 그 창업에 관련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자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관심 있는 회사에 이제 그런 공공 부문의 지원을 못 받았으면
도대체 우리가 왜 투자를 이런 회사에다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까지 지금 공공부문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이게 투자라고 하지 말고 이제 자금 유치라는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라는 건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 자금 유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부문에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첫 번째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그 정부에서 이게 지원하는 게 딱 세 가지 그 트랙이 있어요. 첫 번째 트랙은 아까 얘기했던 지원. 이건 네. 이제 창업 진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스타트업들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 두 번째 트랙은 이제 대출 부분인데 이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이쪽에서 이제 대출이 되고 아마 그 매출이 있으면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아주 저리로 대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이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세 번째 트랙이 이제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엔젤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또 엑셀러레이터 협회,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협의회 뭐 이런 데가 이제 투자 관련된 기관들이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 그 코리아 엔젤스가 이제 그런 기관들을 아울러서 이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제휴합시다에서 약간의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매출이 어떤 상승의 어떤 포인트를 이제 찍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크긴 한데 약간의 수주 산업 느낌이 잠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디지털 장의사 여기 잠깐 나와서 같이 얘기했지만, 이게 수주를 받아서 그걸 해결하고 수익을 내고 또 수주를 받아서 수익을 내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그 수익력 측면이나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이제 투자 가치가 약간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휴합시다도 지금 당연히 이제 제휴를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DB나 만들어진 부산 그런 걸 활용해서 제가 추가적인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우선은 이제 수주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이렇게 메인이 이제 수주가 아니고, 수주는 일단 과정이고 이후에 좀 더 이제 아주 폭넓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채널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이 또 있을 거예요. 어느덧 지금 8년 차시니까요.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스타트업 누구가 나와도 아마 선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성장을 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조성된 기업인데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경영이라는 것,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핫한 아이템을 갖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업을 끝까지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지속 경영 가능한 기업으로 만드는지, 우리가 아이템이 계속적인 시장 안에서의 우리 시장을 확보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의 다양한 컨디션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후배 스타트업 기업이 좋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또 제휴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요. 저희는 항상 제휴합시다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제휴합시다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북 잡 웰페어 수행 사업을 저희가 성공리에 맞추고, 그 전북 지역에 있는 복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저희가 수행하고 그 지역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완전히 세팅을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장님께서 수주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복지 서비스는 한 번 기업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에 들어가고 나면 사실은 매년마다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사업은 맞지만 매년 지속 가능한 서비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북에 있는 잡 웰페어를 저희가 성공리에 맞추고 각 지자체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각 지자체, 각 지역마다 또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종욱 대표님, 김종태 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